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해물 이동 탱크 저장소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3권책의 293페이지에서 29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동 탱크, 이동 저장 탱크. 이동 탱크 저장소의 탱크를 이동 저장 탱크죠. 이게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서는 일반인들은 탱크롤이 또는 홈롤이라고 이제 더 많이 부르고 있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유해물 안전관리법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탱크의 재질, 이동 저장 저장소도 철판으로 주로 만들죠.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이게 이제 이 부식이 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내열성, 열에 이제 견디는 것, 강도는 센 정도. 이게 이제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의 기준과 아주 동일합니다. 실제로는 3.2mm 이상의 강철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이 두께가 두텁게 만들겠죠. 이건 이제 최소의 두께입니다. 탱크의 성능, 이동 탱크 저장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고 위험물을 담는 탱크는 모두 이제 탱크를 제작을 해서 허가 전에 탱크 안전 성능을 받아야 되겠죠. 성능 시험을 받는데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의 탱크는 충수 시험은 하지 않고 이보다 충수 시험보다 더 상위의 시험인 수압 시험을 합니다. 이 수압은 물 숫자 누를 합치죠. 이 물에 눌러서 압력으로서 이 탱크가 새는지 변형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충수 시험은 채울 충자 물 숫자죠. 탱크에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새는지 또는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충수 시험보다도 더 이제 상위 시험인 수압 시험을 합니다. 이것도 탱크도 압력 탱크, 외의 탱크, 그러니까 평소에 싣고 다닐 때 전혀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탱크는 성능 시험은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 그러니까 탱크의 모양이 이제 늘어난다든지 위로 변형이 되지 않아야 되죠. 압력 탱크, 여기서는 최대 상용 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압력 탱크라고 여기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고 이런 이제 옥외 탱크니 옥내 탱크의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니만 압력 탱크 다 이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의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이랬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압력 탱크가 모두 이런 탱크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최대 상용 압력은 이동 탱크가 평소에 사용하면서 가장 압력이 높게 운행하고 있을 때의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사용 압력에서 가장 높은 압력이 최대 상용 압력이죠. 그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저장 탱크는 또
이 그림 아래의 그림과 같이 4,000리터 이하마다 이 칸막이를 합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하죠. 칸막이도 뭐 내식성, 내열성 있는 금속성으로 칸막이를 하는데, 칸막이를 하는 목적은 위험물이 이제 차는 이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엑셀레이터로 속력을 높인다든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속력을 낮추고 하면은 이 안에 이 출렁이는 액체가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브레이크를 이거 뭡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력이 높이면은 액체가 이쪽을 쏠릴 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앞쪽으로 이제 위험물이 쏠리겠죠. 그러면 출렁임 현상을 방지하여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 탱크 전체의 하나의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4,000m 또는 더 잘게 이렇게 구획됐다면은 파도는 요 안에서만 치겠죠. 그러니까 출렁임은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칸막이의 목적은 이동 탱크 전복 사고, 그러니까 이제 낭떠러지에 부른다든지 이렇게 전복이 되었을 때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일정 규모, 그러니까 4,000리터 이하마다 구획됐으면은 여기에 일이 심하게 파손됐으면은 이 4,000리터 이 부분만 파손될 수 있겠죠. 이게 구획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 위험물이 모두 노출되지만은, 구획이 됐다면은 파손된 구획 부분만 누출되는 누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칸막이의 목적이 이송 중에 출렁임 현상을 방지하여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전복 사고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일정 규모로 위험시설을 여러 개 이제 구획함으로써 이 파손되지 않은 구획 부분은 위험물 누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맨홀, 이 사람이 이제 점검 정비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장소를 맨홀이랍니다. 우리가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 이동 탱크 다 탱크에 있는 맨홀이 다 있습니다. 안전장치, 방파판, 맨홀, 영어로 이제 맨홀이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죠. 그림과 같이 이게 맨홀입니다. 이 4,000리터 이하마다 구획됐으면은 구획된 칸막이 실마다 이제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을 각각 합니다. 그러면 이 맨홀은 점검자가 탱크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고, 맨홀은 4,000리터 이하의 칸막이로 구획된 실마다 이 맨홀을 설치합니다. 안전장치도 마찬가지로 구획된 실의 맨홀 뚜껑에 안전장치를 하는데, 탱크 내부의 압력이 이 위험물의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여름 햇볕에 의해 가지고 장기간 노출돼서 이제 압력이 상승돼 가지고 압력이 너무 높아가 이제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폭발 이전에 이 안전 밸브를 통해서 외부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의 기준은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고,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는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안전장치의 요약을 했죠. 상용, 평소에 이제 이동 탱크가 사용하는 압력이죠. 사용 압력이 이럴 때는 작동 압력은 이렇게 되는 안전장치를 한다. 방파판의 한문이 이겁니다. 막을 방자, 물결 파자,
널빤지 판자죠. 그러니까 그 4,000리터 이하마다 구획되는 것이 이제 물결이 치는 걸 좀 최소화시켜서 안전 운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4,000리터 이하에서도 또 이제 물결이 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방파판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을 막는 널빤지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탱크가 운행할 때 액체 위험물이 출렁일 것이며 이런 출렁 현상이 차량으로 안전운행에 큰 방해가 되겠죠. 이 출렁임 현상을 구획된 실 안에서도 이 방파판 파도가 이제 막는 판을 설치해 가지고 출렁임 현상을 좀 감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방파판의 기준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우리 이동 탱크의 그 탱크는 3.2mm 이상의 강철판이죠. 근데 방파판은 이제 1.6mm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의 구획 부분에 이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 저장 탱크의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해야 돼. 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운전석이죠. 이동 탱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동 방향이죠. 이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이게 평행이죠. 이 진행 방향과 평행.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면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네, 이렇게 방파판을 설치를 하고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 거리를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거리를 다르게 하고 하나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해당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 이게 수직 단면적이죠. 이 부분의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 이 방파판을 설치하려면 뭐 제비등에 판을 한 개 한다든지 이렇게 눈 가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방파판을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의 면적이 되게 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방파판은 이렇게 실제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렇게 방파판을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파판의 높이를 이렇게 다르게 한다 이거죠. 왜냐면 여기의 출렁이면 이쪽에 부딪히고 여기의 액체는 여기에 부딪히게 하면 이제 방파판의 높이가 같은 것보다는 다르게 하면은 파도를 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방파판의 실물 모습입니다. 자, 4,000리터 이하의 구획된 내부에 맨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여다본 모습이죠. 이게 방파판이죠. 방파판입니다. 이 방파판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방파판은 이동탱크가 운행할 때 위험에 출렁임에 생기는 파도가 방파판에 부딪혀 출렁임을 감소하여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방호틀. 방호틀은 이 맨홀 주입구 안전장치, 그러니까 윗부분에 4,000리터 이하마다 이렇게 맨홀을 설치하는데 맨홀에 이제 이렇게 맨홀마다 주입구가 있고 맨홀마다 이렇게 여기에 주입구가 있고 안전장치가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4,000리터 이하마다 이런 맨홀에 붙은 주입구와 안전장치가 이렇게 이 전복 사고가 일어나면은 맨홀이 이제 부서지겠죠. 그러면은 누출이 바로 일어나겠죠. 전복이 이렇게 일어나도 맨홀에 이제 붙은 주입구와 안전장치가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이제 이 방호 틀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동 탱크 저장소에 4,000리터 이하마다 이렇게 맨홀이 설치되는데 맨홀에 주입구가 있고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맨홀의 전체에 뚜껑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방호틀을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전복되었을 때 방호틀에 이제 그 보호돼 가지고 맨홀과 맨홀에 설치된 주입구 안전장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 방호틀의 목적입니다. 뭐 방호틀은 이렇게 이제 두께도 이렇게 하고 정상 부분은 부속 장치보다 50cm 이상 높게 하거나 요 정도 이상의 성능이 있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맨홀이 이렇게 설치됐다면은 이 맨홀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50mm, 5cm 이상 높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굴렀다 또 한 번 더 구르고 하면은 구르면서 이게 만약에 완전 180도 뒤집어졌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땅에 먼저 지면에 닿고 이거는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호틀의 목적은 맨홀 및 맨홀에 설치된 주입구나 안전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측면틀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이 하나의 이동 탱크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동 탱크 전복 사고 시 탱크 본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방호틀은 맨홀과 그 부속 장치를 보호하는 거지만은 측면틀은 탱크의 본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구르면서 이게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없이 고스란히 동그라면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굴러서 전복 사고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걸리면은 이렇게 걸리면은 두 번 구를 걸 한 번에 이제 제지가 되겠죠. 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복 사고에 대해서 이제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기준은 탱크 뒷부분의 인면도에 있어서 측면틀과 제측과 탱크의 제측을 연결한 직선의 수평면에 대하여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하는 이 기준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측면틀의 제측과 탱크의 제측을 이렇게 연결한 것이 75도 이상이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측면틀이 이렇게 측면틀이 만약에 짧게 이렇게 했다면은 한 70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이 나오라는 이야기다. 나오면은 이게 전복 사고에서도 이 측면틀에 걸려서 한 번 더 구르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겠죠. 그래서 이 75도라는 것은 지느러미처럼 생긴 것이 일정 부분 이상 이렇게 밖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짧게 했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은 75도가 아니고 60도도 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로 때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탱크의 상부 네모퉁이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2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측면틀입니다. 말 그대로 측면에 설치한다 해서 측면틀이죠. 이 각도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상세히 해놨으니까 이 측면틀이죠. 측면틀 그림으로 아주 상세히 설명해서 해놨으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